올해 증시에 대한 엇갈린 여러 전망에도 불구하고 저는 작년 연말부터 초지일관적으로다가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증시의 절대적이면서도 확실한 호재다 이게 말씀드리고 있는 게 바로 내년 미국이 대통령 선거다 이거예요. 정확하게 2024년 11월 5일이고요. 이제 오는 8월부터는 여야 대선 후보들의 경선 레이스가 막이 오르게 됩니다. 진짜 그러면 이제 실감 나겠지. 그래서 이제 맨날 말씀드리는 게 바이든은 내년 대선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은 무조건 100% 깜빵에 간다. 그리고 그 아들 헌터 바이든도 무조건 같이 들어간다. 요건데요. 그럼 바이든 부자가 감옥행을 면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미국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되는데 이제 워싱턴 정가에서는 아무래도 바이든이 지금 고령이고 또 뭐 그 정신 건강에 대한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좀 시각도 많아가지고 아마 해리스 부통령을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내세우고 본인은 뭐 선대본부 고문이나 이런 거 맡아서 후방에서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내다봤었는데 근데 또 한간에는 그 해리스 부통령이 그 바이든 아들 헌터 바이든 정말 그 헌터 이름값 하려고 여기저기 헌팅하고 다니다가 심지어 형수까지 헌팅해버려서 페류나 소리 들었던 그 헌터 바이든을 그 해리스 부통령이 그 극혐한다고 그 사석에서 얘기했다는 그런 얘기가 또 있었나 봐. 근데 당연히 그 카멜라 해리스 그 본인 자체가 검사 출신에다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까지 했던 사람이니까 당연히 헌터 바이든 같은 과의 인간을 좋게 볼 리가 없지. 근데 그나마 이제 지금까지는 바이든 아들이니까 바이든 보고 이제 참았는데 이제 바이든이 만약에 물러나면은 이 해리스가 만약에 대통령 됐을 때 어떻게 할지 모른다 이런 얘기였던 것 같은데 근데 정말 바이든이 원래 이제 그 장남 보 바이든이 똑똑하고 또 이제 바이든의 정치 어쨌든 그 계승자로서 후계자로서 이제 꼽혔던 사람인데 갑자기 뇌종양으로 이제 세상을 떠가지고 아들 지금 헌터 바이든 한 명 남았거든요. 요즘 보면은 필사적으로 정말 거의 목숨 걸고 지지율 사수하려고 하더라고. 그러는 와중에 정말 워싱턴 모두의 예상을 깨고 지난주에 갑작스럽게 내년 대선 출마하겠다고 출마 선언을 해버렸어요. 물론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과연 이제 뭐 바이든이 대선 후보로 이제 지명이 될지, 뭐 누가 경선 통과할지, 또 뭐 막판에 그 해리스하고 후보 단일화 한다고 바이든이 빠져줄지 하여튼 뭐 그건 모르지만 하여튼 바이든의 지금 이제 이 출마 선언을 보면서 사람들이 와 진짜 굉장히 그 데스퍼릿하다? 뭔가 정말 그 쫓기는 사람처럼 진짜 그 필사적으로 보인다. 이런 지금 후문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일단 바이든 본인한테 지금 제기된 혐의만 해도 뭐 한두 가지가 아닌데 지난번에 FBI가 기밀문서 유출 혐의에 대해서 바이든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여기서 그 착오를 뒤져보니까 그 아들 헌터 바이든이 중국하고 우크라이나 기업들한테서 뭐 여러 가지 뭐 자문료 이런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외환을 미국 내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뭐 탈세 혐의가 있었나 봐. 그래서 그걸 이제 바이든 측근들이 탈세 혐의 수사 방해를 한 정황까지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말에 공화당에서 이 FBI 문건을 공개하라고 지금 총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현재 이제 미국 기준금리는 연준 그 FFR, Federal Funds Rate 기준으로 5.25%까지 지금 올라갔지만 비둘기파의 배후는 바로 바이든이다. 또 그런 만큼 더더욱 증시에서 성과 좋게 포장을 잘 해놔야 본인 지지율도 지키고 또 내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는 그런 극단적인 시나리오도 피할 수 있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평소에 월스트리트를 그렇게 극혐하던 바이든도 하여튼 뭐 적과의 동침을 당분간 이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또 뜻이 되겠죠. 하지만 또 너무 월스트리트의 편을 들면은 전통 지지자들이 또 떠날 수 있는 지금 한전 이런 그 어떤 그 진퇴양난의 상황에 바이든이 처해 있는데 그러면서도 제일 절실한 거는 어쨌든 주식시장을 좋게 만들고 증시 들어올리는 거 그거밖에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또 백악관이 주말에 쉬지도 않고 소식통을 인용해가지고 메시지를 하나 월가에 던졌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현재 SEC 있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거기에서 은행주 공매도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 메시지가 이제 헤지펀드 업계에서는 일종의 선전포고로 받아들였다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지난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이후로 자꾸 이제 멀쩡한 은행주들 공매도 치면서 뭔가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를 조장하고 또 그러면 그 은행 고객들이 불안해서 예금 다 빼버리고 그럼 진짜 뱅크런 터져가지고 멀쩡했던 은행 하나 완전히 작살나는 그런 거를 이제
월가의 저승사자급인 미국 SEC에서 현재 면밀하게 정말 극세사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이거를 이제 백악관 관계자가 발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만 해도 또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 다음 타자는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그 의심의 눈길을 받았던 팩 웨스트 뱅코프니 뭐니 그냥 주가 또 날아가고 막 시끄러웠잖아요. 근데 요걸 진두지휘하는 헤지펀드 배후 세력까지 전부 발본색원 해버리겠다 이런 의지를 백악관에서 내비친 거죠. 그러면서 이 사안을 언급한 익명의 백악관 관계자는 지난 금융위기 때 그러니까 2008년도 그때 9월 19일 당시에 미국 정부가 정말 긴급으로 하루아침에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단행하면서 당시 공매도 포지션 완전히 아사 직전까지 내몰렸던 그걸 이제 슬그머니 또 언급을 했다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매도 금지 조치 긴급 발효가 되면은 그 전까지 공매도 포지션은 그대로 유지가 되긴 되는데 추가로 이제 공매도를 못 치고 주가를 못 찍어 누르니까 조금만 반등 나와도 이제 공매도 손실은 막 무한대로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 그 발표 딱 떨어지자마자 공매도 업자들이 한꺼번에 비상구로 몰리면서 막 깔려 죽고 막 난리 나가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방 포지션이 막 청산되고 주가가 쇼커버로 반등하고 그러면서 또 공매도 조금 늦게 청산한 포지션 완전히 죽어나갔던 그런 당시 추억을 재소환한 의도도 이제 백악관이 헤지펀드들한테 그래 공매도 뭐 불법도 아니고 다 좋은데 대신에 멀쩡한 은행에다가 쇼 치려면 공매도 치려면 목숨 걸고 해라. 한 놈만 걸리면 완전히 그냥 이번에 죽는다 이렇게 완전히 그냥 공매도와의 전쟁 선포를 한 거예요. 그 결과 퍼스트 리퍼블릭 다음 타자로 찍혀서 공매도에 허벌나게 털렸던 웨스트팩 뱅코프가 토요일 새벽 87% 하루 만에 상승 마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 팩 웨스트 다음 파산 도미노 대상으로 찍혔던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크는 하루 만에 43% 급등하면서 이번에는 진짜 야수의 심장으로 들어간 분들이 지난번 퍼스트 리퍼블릭처럼 야수의 지능, 야수의 IQ로 조롱받지 않고 정말 야수의 심장에 따른 대가를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공매도 하면 또 일론 머스크 그 CEO가 직접 나서서 테슬라 경영 공매도 때문에 못 해먹겠다고 그걸 또 이제 에피소드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백악관에서 공매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서니까 테슬라도 이날 5.5% 모처럼 큰 폭으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또 근데 그 헤지펀드 업계가 그렇게 또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이제 드라마지만 픽션이지만 그 미드의 그 빌리언스라고 보면은 거기 이제 헤지펀드 매니저가 뭐 미국의 정치 외교 선거까지 전부 다 개입해가지고 막 쥐고 흔들잖아요. 이제 그런 와중에 주말 그 미국 트위터에서는 또 웰스파고의 유동성 위기설이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찰스 슈왑인지 철수샘인지 하여튼 거기에 대한 공격이 안 먹히니까 이제 분했는지 이번에는 또 웰스파고를 하이에나들이 물어뜯어서 지금 보내려고 하고 있나 봐요. 근데 지난 이제 그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웰스파고 약간 위험했었죠. 그런데 지금 바이든은 지금 태세가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까지 다 걸고 지금 선거에 임하는 임전무퇴의 자세이기 때문에 또 바이든을 우리가 또 믿지 않을 수는 없다 이거죠. 자, 그리고 오늘 기시다 후미호 일본 총리가 한국에 도착해서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삼성전자 내부 소식통으로 입수한 정보인데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일본에 유치하는 그러니까 삼성전자 반도체가 일본에 진출하면 보조금을 주겠다는 이 딜을 들고 왔다는 그런 지금 후문이 있어요. 이제 일본도 미국 또 따라하는 거 좋아하잖아. 그래서 반도체 배터리 방산 이런 쪽에 대규모로 일본 정부가 보조금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략 산업을 일본 내에 유치하려는 그런 정책을 추진한다는 소식인데요. 이미 정책명도 있어요. DX인가 뭐 그래. 그래서 이거 잘하면 삼성전자 고백 캠퍼스,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기타 큐슈 공장 이런 거 정말 이번에 생길 수도 있다는 그런 소리입니다. 이미 TSMC는 일본에 공장 짓고 뭐 진출 선언했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정계에서는 이번에 기시다 총리 방한해가지고 한일 통화 스와프 논의가 있을 거라는 이 얘기도 있어요. 현재 우리는 이제 한미 통화 스와프가 끊겨 있다 보니까 약간 이제 뭐 지금 물론 약간 레고랜드발 뭐 그런 사태 좀 넘기긴 했지만 솔직히 우리 원달러 환율이 내릴 때는 이제 슬금슬금 내리다가 올라갈 때는 한꺼번에 그냥 팍 그냥 용수철 튀어오르듯이 올라가니까 좀 이런 게 불안 요소가 될 때도 있는데
일본하고 한일 통화 스와프도 예전에 했었는데 이제 이것도 종료가 됐거든요. 이거를 다시 재활성화, 부활시킨다. 이런 안건이 지금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또 후문이 있어요. 이제 일본은 아시다시피 미국하고 달러 무제한 통화 스와프가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한미는 아니어도 한일 통화 스와프만으로도 달러 조달에 대한 어떤 부담은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4일 동안 어린이날 연휴를 보내면서 그동안 뉴욕 증시에서 있었던 이슈 꼭 알아야 될 것만 정리하겠는데, 먼저 고용지표, 이거 중요합니다. 사실 평소 같으면 특 A급 재료라고 취급을 받았겠지만 이번에는 FOMC 바로 뒤에 이게 잡혀 있어가지고 홀대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또 진짜 그럴 뻔했던 4월 미국 정부의 공식 고용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게 대박이었습니다. 사실 FOMC 발표날 월가 분위기는 이번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 분명하다고 환호를 하면서도 정작 주가는 좀 시큰둥했거든요, 반응이. 근데 이번 고용지표 발표에 대해서는 나스닥이 2% 넘게 급등이 나왔으니까 재료로서의 영향력은 확실히 연준 FOMC보다 컸다고 봐야지. 일단 실업률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어떤 전시효과 차원에서 수치가 주는 메시지가 제일 강력한 그런 항목이잖아요. 이번에 미국 실업률 3.4% 나와가지고 54년 만에 최저치를 새로 고침했습니다. 이게 전달 3.5%, 예상치 3.6%였는데 진짜 지금 미국은 완전 고용의 기준선이라고 하는 4% 실업률 밑에 있는데 거기서 0.1% 추가로 하락하는 게 이게 진짜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거기다가 비농업 고용 증가를 보면 예상치 18만 건을 완전히 그냥 우습게 뛰어넘은, 거기다 앞자리가 1자도 아닌 2자로 넘어가서 25만 3천 건 고용 증가로 서프라이즈 수준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걱정거리가 생겼다면 시간당 임금 인상률이 다시 반등을 해가지고 4.4% 나왔고, 이거는 예상치 4.2% 그리고 전달 4.3%보다 높은, 그러니까 임금 인상발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드는 조짐이 보인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근데 지금 이 정도의 임금 인상률을 보고서 사실 비농업 고용 증가분이 서프라이즈 수준이고 실업률이 저렇게 떨어지면서도 이런 반응이 나왔다는 거는 기업들은 여전히 그 미국 내 경기 침체 위협을 전혀 느낄 기미조차 없다는 증거로 이제 작용을 한 거예요. 그 결과로 제일 큰 반등이 나온 것도 역시 상품 시장이었는데 WTI 유가는 하루 만에 5% 올랐고, 다른 경기 민감 그 원자재들 뭐 구리부터 커피까지 주말에 일제히 급등으로 상승으로 이제 화답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월가의 대표적인 언론 중에 한 사람인 비 라일리 웰스의 아트 호거는 연준이 경기 침체를 걱정해서 금리 인상 중단을 시사한 지 1박 2일 만에 이렇게 연준을 막 약 올리듯이 이렇게 강력한 경기 호황의 증거가 고용지표에서 나왔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월가에서는 연준 FOMC는 1년에 8번, 그러니까 이제 평균 3달에 2번 정도씩 띄엄띄엄 열리지만 고용, 소비, 인플레 지표는 거의 매주 새로운 게 나오니까 시장에서는 매번 유리한 것만 골랐으면서 연준 그런 그 FOMC 있을 때마다 그 매파의 채찍질만 어떻게든지 좀 피하면 된다는 이런 식의 대응이 지금 주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50 Park Investment, 여기가 이제 행동 심리학에 기반을 두고 조금 독특한 시장 접근법으로 유명한 운용사인데 여기 CEO 아담 세러는 FOMC 직전까지만 해도 온갖 부정적인 경제 지표에만 집중하면서 경기 침체를 우려하던 월가가 갑자기 카이저 소재급으로 이번 고용 지표를 보니까 미국 경제는 침체가 올 수가 없겠다고 그렇게 완전히 안면을 바꾸는 바람에 뉴욕 증시가 급등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얘기했잖아.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이 FOMC 직전에 무조건 앓는 소리 하고 막 중소형 은행 또 파산한다고 막 겁주고 뻔한 그 상황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나 현재 패드워치에서는 당장 9월에 연준이 다시 금리 인하로 돌아설 확률이 절반을 넘고 있는데 이게 또 아이러니라는 거죠. 그럼 결국 미국 경기 호황이 상반기로 끝나고 하반기 들어서면서 갑자기 경기 침체가 찾아와가지고 그로부터 두 번째 FOMC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로 대응한다는 이 시나리오를 가정한 거죠. 이거는 이제 지난 FOMC 발표날 기자회견에서 그 파월 의장이 올해 경기 침체도 금리 인하도 없을 것이라는 이런 발언을 월가에서 지금 정면으로 개무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다음 이제 우리가 또 놓쳐서는 안 될 이슈가 바로 애플의 1분기 실적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진짜 애플은 정말 대단해. 근데 이번에는 일단 실적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기 때문에 예상치가 보수적이었던 거를 감안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매출은 2분기 연속으로 감소를 했지만
아이폰 매출만큼은 513억 3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68조 원 기록해가지고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은 거를, 이걸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애플의 1분기 주당 순이익이 1달러 52센트, 이게 예상치 1달러 43센트였는데 이걸 가볍게 따돌렸습니다. 거기다가 9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그리고 배당금을 4% 인상하는 것까지 정말 주주들 입장에서는 완벽한 실적 발표였다는 평가입니다. 당장 우리 증시의 애플 관련주들, 사실 애플 실적 나오기 전에는 야, 이번에는 조금 아무리 애플이지만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아니었다 이거죠. 이번 실적 발표 후 애플 주가가 본장에서 4.7% 급등했습니다. 근데 좀 약간 심상치 않은 대목은 중국 매출이 예상을 하회했다는 이건데, 중국 리오프닝으로 인한 경기 부양 효과가 당초 기대만큼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다는 게 지금, 글쎄요, 당장 이번 주 K증시에서 복병이랄까? 좀 그럴 수 있겠습니다. 또 마침 지난주 실적 발표 같이 했던 퀄컴도 2분기 가이던스를 기대에 못 미치는 좀 실망스러운 수준으로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 세계 스마트폰 수요 약화, 그리고 경기 불안, 이런 우려 같은 거를 반영했다고 그러면서, 특히 중국 스마트폰 수요가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 업계에서는 올해 하반기로 이 본격적으로 회복 시점을 예상하지만 퀄컴 측에서는 아직 그럴 신호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요거를 이제 부정을 했습니다. 다음 이제 단신으로는 UAM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미 지금 미국 도미노 피자는 드론 배달하는데 이게 이제 UAM의 한 종류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화물 물류까지 무인 항공 배송 이건데, UAM이 그 저거죠. Urban Air Mobility, 우리말로 도심 항공 교통 이건데, 하늘을 날아다니는 에어 택시가 이제 UAM의 가장 그 대표적인 교통 수단인데, 증시에서 관련주는 뭐 당장 삼성동 그 사옥 부지 그 일대를 대한민국 그 최대 규모 UAM 기지로 활용한다는 현대차에서부터, 뭐 2년 전에 그 이항홀딩스 사기 사건 터지기 전에는 서로 막 자기네가 UAM 사업 진출한다고 난리쳤던 뭐 그런 코스닥 종목들 많죠. 그리고 이제 저도 그때 한번 그 신사임당하고 라이브 할 때 이거 얘기했었는데, 용인에서 광화문까지 15분 걸린대 UAM으로, 에어택시. 그래서 신사임당한테 너 이거 만약에 나오면 탈 거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안 탄다고, 무섭다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저도 뭐 이게 만약 하늘에서 사고 한번 나면 이거 진짜 황천길인데, 정말 에어택시 말 그대로 하늘을 나는 택시가 돌아다닐 세상이 진짜로 올까? 뭐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 갑자기 그것도 주말에 미국 연방항공청 FAA에서 이 에어택시, 거기 표현으로는 이제 플라잉 택시인데 그 보급 관련한 새로운 항공 관련 규제 변화 청사진을 업데이트했다고 나왔어요. 여기 FAA는 빠르면 내년에 미국에서 첫 에어택시 승인을 준비하고 있다는 코멘트까지 같이 내놓았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더 이상 하늘을 나는 에어택시가 먼 미래의 일이 아닐 거라면서 향후 10년 내로 미국 주요 도시에서 옥상마다 이 에어택시 정류장이 생기고 대규모 운행 노선이 막 생길 거라고, 이걸 분석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또 고무적인 게 뭐냐면은, 요 에어택시가 기본 컨셉이 드론이잖아요. 근데 드론이 이제 다 배터리가 이제 구동을 하는데, 그 에어택시 기본 기능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이게 뭐 활주로 있으면 그건 말짱 꽝이야. 그렇다고 헬리콥터처럼 막 기름 막 때려 부어서 가는 거면 그것도 또 아니란 말이야. 근데 여기 핵심 기술이 그 eVTOL이라고, eVTOL이라고, 뭐 Electrically Vertical Takeoff and Landing, 요 약자. 그래서 eVTOL이거든요. 우리말로는 전동 수직 이착륙 이거지. 그러면 또 여기 당연히 2차전지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근데 현재 뭐 일본 혼다부터 미국 정통 항공기 제조사 보잉까지 전부 이 eVTOL이라는 거 가지고 시험 비행을 막 요즘 하고 있는데, 문제는 사고가 없을 수는 없죠. 교통수단인데. 근데 사고 원인이 추락보다 화재가 더 많대. 발화 지점을 보면 당연히 전부 배터리 팩에서 불이 나는 거지. 그럼 화재로부터 안전한 2차 전지가 이 에어택시의 핵심이라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2차 전지 시장에서는 전기차 다음 단계로의 도약을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해보는 게 당연하겠죠. 저 2차 전지 까는 사람 아닙니다.
자꾸 저보고 2차 전지에 무슨 앙심 품었냐고 하는데 내가 왜 해? 그런 이유가 없잖아. 아니 어떤 정황 증거를 가지고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2차 전지를 까서 나한테 득도하는 게 뭔데 내가. 아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 안방으로 제가 직접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은 5월 8일 어버이날. 먼저 정부 일정 보시죠. 우선 앞에 UAM 말씀드렸는데 내일 마침 사우디 교통물류부 장관이 한국에 방문하는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진짜 사우디야말로 그 사막 많고 땅덩어리 넓은데 이 에어택시 기술 도입하고 UAM 발전에 좋은 조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일은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주들도 좋지만 증시에서는 이 UAM 테마가 사우디 묻어서 좀 기대가 된다고 저는 봐요. 다음 내일 국회에서는 글로벌 SMR 파운드리 구축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SMR은 우리가 아는 그 차세대 소형 원전 그 SMR이고 파운드리는 꼭 반도체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생산 설비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됩니다. 다음 내일 산업부는 청정수소 생산 실증 기업 현장 방문 행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뉴스플로우에 타기 좋죠. 증시에도 또 청정수소, 뭐 암모니아 관련된 이것도 있죠. 다음 내일 농식품부는 장관이 직접 청년 농업인 스마트팜 현장 방문에 나섭니다. 이 스마트팜은 이전 정부에서부터 청년 실업 대책으로 정부 지원이 많이 좀 집중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내일 한국은행이 CBDC 모의 시스템 금융기관 연계 실험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CBDC는 가상화폐, 디지털 통화. 이거 진짜 요즘 안 그래도 그 미 국채부터 미국 중소형 은행들 자꾸 사고 나고 이런 이제 와중에 대안으로 지금 가상화폐에 관심이 커지는 이 시점에서 요 한국은행의 CBDC 모의 시스템 금융기관 연계 실험 결과 요거 또 이제 뉴스플로우에 장식되기 좋은 주제죠. 이어서 내일 증시 일정은 트루엔이 이틀 일정으로 공모청약 그리고 키움 스펙 8호 역시 이틀 일정 공모청약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일 네이버, 한국항공우주, CJ제일제당, 현대홈쇼핑, PI 첨단소재, 다음 원익 IPS까지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 이제 내일 월요일 미국에서는 3월 도매 재고 그리고 4월 뉴욕 연은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 결과가 공개됩니다. 진짜 지난 금요일에 고용 서프라이즈에다가 뉴욕 증시 급등까지 했는데 그거 보고 정말 연준은 피가 거꾸로 솟아버렸을 거고 바이든은 막 신나가지고 막 어깨춤이 덩실덩실 막 절로 나왔겠지.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이번에 인플레이션이 도로 기어 올라가는 정황이 나오면 이제 또 연준 임원들이 얼마나 격하게 막 연설이나 인터뷰에서 입을 털고 다니면서 막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지 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역시 두 편으로 영상 나눠서 업로드 할 테니까요. 의리로다가 한 편 보셨으면 다른 한 편도 같이 시청 부탁드립니다. 밖에 오토바이가 지금 저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한 편은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보실 수 있도록 아침 일찍 업로드 해놓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